내용 2부 시작합니다. 윤기 나던 그의 털도 점점 색이 바래서 푸석거리고 털이 빠졌다. 내가 호박보다도 아름답다고 평했던 그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주의를 끈 점은 그가 기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과 체격이 아주 작아졌다는 것이다. 주인은 매일같이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힌다. 누가 오면 교사가 싫다고 읊조린다. 부채화도 거의 그리지 않는다. 타카디아 스타제도 효능이 없다면서 먹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쉬지 않고 유치원에 다닌다. 돌아오면 노래를 부르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가끔씩 내 꼬리를 붙잡고 거꾸로 매달게 한다. 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 특별히 살이 오르지도 않지만 그럭저럭 건강하게 절름발이도 되지 않고 그날그날이 지내고 있다. 쥐는 절대로 잡지 않는다. 식모는 아직도 꼴보기 싫다. 이름은 여태껏 붙여주지 않았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으니까 평생이 교사의 집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 생각이다. 설날 아침 일찍 주인한테 그림 엽서 한 장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그의 친구인 어떤 화가가 보낸 연화장이었는데 위쪽을 붉은색, 아래쪽을 짙은 녹색으로 칠하고 그 한가운데 동물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파스텔로 그린 것이었다. 주인은 그림 옆에 색깔에는 감탄했지만 가운데 그려져 있는 동물의 정체를 알 수 없어 아까부터 고심을 한 모양이었다. 그 정도로 정체를 모를 그림인가 싶어 감고 있던 눈을 고상하게 반만 뜨고 침착하게 봤더니 틀림없이 나의 초상이었다. 조금만 안목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고양이 중에서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훌륭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정도로 명료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고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주인이 좀 불쌍해졌다. 아무리 고양이라 해도 그리 조잡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것이 자기만의 특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고양이 사회에 들어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긴. 각색이라는 인간 세계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이다. 눈의 생김새, 코의 생김새, 털의 모양, 다리 모양까지도 모두가 제각기 다르다. 수염이 뻗친 정도에서 귀가 선 모양, 꼬리가 늘어진 정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다. 내가 주인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후 하녀가 두 번째 그림 엽서를 가지고 왔다. 보았더니 활판으로 된 그림으로 외국 고양이가 너던 말이 조이줄이 늘어서서 펜을 잡기도 하고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중 한마디는 자리를 떠나 책상 모서리에서 서양의 고양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위에 먹으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고 검게 쓰여있고 오른쪽 옆에 책을 읽다가 춤도 추는 고양이 좋은 봄날에라는 하이코까지 적혀있었다. 이 엽서는 주인의 옛 제자에게서 온 것으로 누가 봐도 첫눈에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멍청한 우리 주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올해가 고양이 해였던가 하고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해진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는 참에 하녀가 다시 세 번째 엽서를 들고 왔다. 이번엔 그림 엽서가 아니었다. 그나 신년이라고 쓰여있고 그 옆에 댁에 있는 고양이에게도 말씀 잘 전해주십시오라고 되어있다. 아무리 덜 떨어진 주인이라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여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알아차린 듯 흥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내 얼굴이 쳐다봤다. 그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소 존경의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주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면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내 덕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눈빛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현관문 쪽에서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나마나 손님일 것이다. 손님이 왔으면 하녀가 응대하러 나갈 것이다. 나는 생선 가게에 우매공이 왔을 때 외에는 나가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대로 주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얼마 후에 하녀가 와서 강캐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했다. 이 광개체라는 남자는 우리 주인의 옛 제자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듣자 하니 주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남자가 무슨 영문에서인지 주인 집으로 종종 놀러온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한번 찾아뵈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이쪽 방향으로는 발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도 끈을 풀면서 아리송은 말을 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했는가 하고 주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며
검은 면으로 된 남자 기모노의 소매 끝을 잡아당겼다. 좀 다른 방향이었죠. 하고 감기치 씨가 웃었다 보아하니 오늘은 앞니가 한 개 없다. 자네 그 이빨은 왜 그런가? 내 실은 어떤 곳에서 버섯을 먹었거든요. 버섯의 윗부분을 앞니로 뜯으려고 했더니 툭 하고 이빨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버섯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다니 너무 늙은이 같은 소리군. 그래. 하고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다. 이게 바로 그 고양이군요. 그래도 몸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가이 정도면 인력거 집에 검둥이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훌륭하네요. 요즘 들어서 많이 커져서 그렇지. 하고 주인은 자랑하듯이 내 머리를 톡톡 때렸다. 칭찬을 들은 것은 기분이 좋지만 머리가 좀 아프다. 날씨가 참 좋네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리순이 함락되었다고 시내가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그럼 나도 나가볼까? 하고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이 나간 다음엔 나는 강개채 씨가 먹다 남긴 어묵을 먹어치웠다. 나도 요즘 들어서는 그냥 보통 고양이가 아니게 되었다. 인력과 집에 검둥이는 이제 안중에도 없다. 어묵 한두 점 정도 먹었다고 남한테 1억 공저럭쿵 말을 들을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집 식모 같은 경우도 종종 안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과자를 빼돌려서 먹기도 하고 먹어서 빼돌리기도 한다. 강개채 씨와 외출했던 주인은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그날 밤 늦게 돌아와서 이튿날 식탁 앞에 앉은 것은 9시 무렵이었다. 이번에도 밥통 위에 웅크리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주인은 묵묵히 설날이 먹는 떡국인 오존이를 먹고 있었다. 한 그릇 비우고는 또 뜨고 또 한 그릇 비우고는 또 먹는다. 떡국 안에 든 떡 조각은 작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67조각이나 먹은 다음 마지막 한 조각을 그릇 속에 남기고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수저를 놔았다. 부인이 몸값 안쪽에서 다카디아 스타제를 꺼내서 밥상 위에 얹어놓자 주인은 그건 먹어도 소용없으니 그냥 치워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전분이 든 음식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드셔보세요. 전분이고 뭐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당신은 정말 실증을 잘 낸다니까.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약이 듣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말 잘 듣네. 좋은 약이네 하면서 매일같이 꼬박꼬박 드셨잖아요. 그땐 약이 잘 들었으니까 그렇지. 요즘 들어서는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먹다가 끊었다가 하면 아무리 잘 드는 약이라도 어디 효과를 보겠어요. 좀 더 꾸준히 참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위장병 같은 것은 다른 병하고 달라서 쉽게 낫지 않는다던데.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이럴 때 공연히 뒤따라가서 무릎에 앉았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난 조용히 뜰 안쪽으로 돌아서 서재 툇마루에 올라 장짐은 틈새로 들여다봤다. 주인은 일기장을 꺼내서 이런 글을 써나갔다. 얼마 전에 누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위가 좋아진다고 해서 23일 아침을 먹지 않았더니 뱃속에 꾸르륵 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효능이 없었다. 누구는 짠지 종류를 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의 설에 따르면 모든 위장병의 원인이 짠지에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가량 짠지 종류는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아. 요즘 들어 다시 먹기 시작했다. 누구의 말로는 이런 병에는 복부아마 요법이 최고라고 한다. 당장 가민의 기시까지 가서 안마를 받아봤다. 그런데 뼈를 교정해야 한다는 둥, 내장의 위치를 한번 바꿔줘야 완치할 수 있다는 등 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아프게 안마를 했다. 나중에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되어 혼수병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가지 않았다. 어구는 고형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뒤로 하루 종일 우유만 마시고 지내봤는데 이때는 뱃속에서 굴렁굴렁하는 소리가 들려 홍수라도 났는가 싶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시 선생이 메밀국수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당장 국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번갈아가며 먹었더니 공연히 설사만 날 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앓아온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봤지만 모조리 허사였다. 다만 어젯밤에 강개치와 함께 마신 세 잔의 마사무네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매일 밤 두세 잔씩 마셔야겠다. 이것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인의 마음은 내 눈동자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무슨 일을 하든 오래가지 못하는 남자다. 게다가 일기를 보면 자기 위장병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떡국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어젯밤의 관계 최 씨와 함께 마사무네를 마셨던 영양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도 갑자기 떡국이 먹고 싶어졌다. 난 고양이지만
어지간한 것은 다 먹는다. 인력 거집 검둥이처럼 시장통에 생선 가게까지 원정을 갈 기력도 없고 큰 길가의 고토 선생집 얼룩 아가씨처럼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도 물론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편식이 적은 편이다. 아이들이 먹다 흘린 빵도 먹고 과자 속에 든 단팥도 하다 먹는다. 짠지는 도무지 맛이 없지만 경험을 위해서 단무지를 2조각 정도 먹어본 적도 있다. 신기하게도 일단 먹어야지 싶으면 어지간한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싫다. 저것은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사치여서 교사집에 있는 고양이로서는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자는 생각에서 주인이 먹다 남긴 떡국이 혹시 부엌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부엌으로 가봤다. 오늘 아침에 본 떡이 그름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고백하건대 난 떡이라는 것을 지금껏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 앞발로 떡을 가리고 있는 건더기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몸 전체의 무게를 그릇 밑으로 떨어뜨리듯이 해서 덥석하고 떡 조각 끝을 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제 됐겠지 싶어서 이빨이 빼려고 했더니 빠지지 않았다. 이빨이 떡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빠질 것처럼 아팠다. 앞발이 도움을 빌어서 떡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오른쪽 앞발을 들어서 입 주위를 문질러 봤다. 문지르는 정도 가지고 처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왼쪽 앞발을 뻗어서 입을 중심으로 급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돌려봤다. 앞발이 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자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머지 발로 중심을 잡아야 하므로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복을 여기저기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는 꼴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마물과 싸우고 있었더니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며 안쪽에서 사람이 오는 듯한 기척이 났다. 이럴 때 누가 들어오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더욱 필사적이 되어 부엌 안을 뛰어다녔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결국 아이들에게 발각이 되었다. 어머, 고양이가 떡국을 먹으면서 춤을 추고 있네. 간혹 큰 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식모였다. 식모는 부엌 문으로 뛰어들어왔다. 맵시 있게 차려입은 안주인은 이래서 고양인 싫다니까 하고 말했다. 주인까지도 서지에서 나와보더니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하고 말했다. 재미있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이들뿐이었다. 그리고는 다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깔깔 웃어댔다. 화는 나지 힘은 들지 춤은 계속 추게 되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저 떡을 빼줘라. 주인이 식모에게 명령했다. 식모는 떡을 지더니 앞으로 쑥 뺐다. 강개채 씨처럼 앞니가 모조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떡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던 이빨을 인정사정 없이 잡아당겼으니 어땠겠는가. 이런 실패를 했을 때는 집안이 남아서 식모의 눈에 띄는 것도 거북스러운 일이다. 아이의 기분 전환을 할 겸 큰 길가의 고토 선생 집에 얼룩 아가씨나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부엌에서 뒤쪽으로 나갔다. 어디로 아가씨느니 근방에서 유명한 미모를 가진 암고양이다. 난 고양이지만 나름대로 정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 주인의 씁쓸한 표정을 봤거나 식모한테 야단을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꼭 이성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다. 그럼 어느새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지금까지 했던 걱정이나 고생을 모두 잊고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여성의 영향이라는 것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삼나무 울타리 틈새로 집에 있나 싶어 둘러봤더니 어디로 가시는 설날이라고 새 목걸이까지 한 모습으로 얌전하게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둥그렇게 솟아오른 등의 곡선이 말할 수없이 아름답다. 꼬리가 구부러진 정도 다리를 접은 모양새 약간 우울한 듯이 귀를 살짝 쫑긋거리는 모양까지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난 한동안 황홀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룩 아가씨는 어머 선생님 하며 툇마루에서 내려왔다. 빨간 목걸이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아마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꼬리를 왼쪽으로 흔들었다. 우리 고양이들 사이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는 꼬리를 막대기처럼 세우고 그것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다. 동네에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은이 얼룩아가 10분이다. 복 많이 받아요. 화장을 아주 예쁘게 했군요. 네, 작년 말에 우리 주인께서 사주신 거예요. 소리가 참 좋지요 하고 딸랑딸랑 방울을 울렸다. 그 댁 주인은 당신을 무척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고 내 자신과 비교하며 은연중에 부러운 마음을 나타냈다. 정말 그래요. 꼭 자기 자식처럼 귀여워해 주시죠 하며 구김살없이 웃었다. 고양이라고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들 외에는 웃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콧구멍을 세모로 만들고 목구멍 안쪽을 진동시켜서 웃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 수 없을 뿐이다. 도대체 그 댁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고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때 장점은 안쪽에서 선생이 고토를 켜기 시작했다. 좋은 목소리죠. 좋은 것 같긴 한데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적을 정말 좋아하죠. 우리 선생님은 저래 보여도 벌써 62살이에요. 정말 건강하죠. 62살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건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난 예의하고 대답했다. 저래도 원래는 신분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래요. 그럼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대짜하니 텐쇼인 님의 비서의 여동생이 시집을 간 시댁 어머니의 조카 딸이었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텐쇼인님의 비서의 여동생이 시집을 간 잠깐만요. 그러니까 텐쇼인님의 여동생의 비서의 아니 그게 아니라요. 텐쇼인님의 비서의 여동생의 이제 알았어요. 텐쇼인님이 존의 비서 존의 시집을 간 여동생이 시집을 갔죠. 그리고 잘못되었네요. 여동생이 시집을 간 집 어머니의 조카 딸이었대요. 어머니 조카 딸 말이죠.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아니 자꾸만 뒤죽박죽이 되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텐쇼인님의 뭐가 되는 거죠? 선생님도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텐쇼인님의 비서의 여동생이 시집을 간 집의 어머니의 조카 딸이었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장점은 안쪽에서 고토 소리가 뚝 그치더니 선생의 목소리가 얼루가 밥 먹어야지 하고 불렀다. 어디로 가시는 기쁜 얼굴로 어머 우리 선생님이 부르니까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괜찮겠죠? 괜찮지 않다고 해봐요. 소용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운을 지나치려고 녹아내리기 시작한 눈기둥을 밟으면서 대나무 울타리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었더니 오늘도 인력거집 검둥이가 시든 국화나무 위에서 잔뜩 웅크리고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서는 검둥이를 보고 겁을 먹을 내가 아니지만 말을 걸게 되면 귀찮아짐으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검둥이는 성질상 남이 자기를 깔보고 있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봐 이름 없는 고양이 요즘 왜 그렇게 콧대가 높은 거야? 검둥이는 내가 유명해진 것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다. 아닌가 설날이 축하하네. 여전히 잘 지내고 있군. 그래하며 꼬리를 세워서 왼쪽으로 빙글 돌렸다. 검둥이는 꼬리를 세우기만 했을 뿐 인사도 하지 않았다. 뭐야 설날이 축하한다고 설날이 축하할 날이면 너 같은 놈은 1년 내내 축하를 해야겠구만. 정신 차리고 살아이 풀모 같은 상판떼기야. 잠깐 묶였는데 풀모 같은 상판떼기가 무슨 뜻이야? 허참지가 욕을 먹으면서 욕한 놈한테 뜻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까 설날 같은 놈덜 떨어졌다는 뜻이지. 설날 같은 놈은 표현이 시적이긴 한데 그 의미는 풀무 같은 무엇보다 더 알 수가 없는 말이었다. 그때 갑자기 검둥이네 집 아줌마가 큰 소리로 아니 선반에 올려둔 생선이 없잖아. 그 못된 새끼가 훔쳐간 게 분명해. 내 눈꼴 보기 싫어서 죽겠다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보니 검둥의 발밑에는 생선 가시가 진흙투성이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너도 여전하구나. 여전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생선 조각 한두 개 가지고 내가 여전하다니 말이 되냐이. 인력 꽃집 검둥이를 뭘로 보고 그렇게 깔보는 말을 씨부렁거리는 거야. 인간이라면 멱살을 잡고 흔들어설 상황이다. 다소 짜증이 나면서 내심 난처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다시 그 아줌마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니시가와 씨 쇠고기 한 근만 빨리 갖다 줘요. 알아들었어요. 쇠고기 질기지 않은 것으로 한 것만 빨리 갖다 달라고요 하고 쇠고기를 주문하는 소리가 온 동네 쩌렁쩌렁 울렸다. 1년에 한 번 쇠고기를 주문하면서 어지간히 큰 소리를 질러댄다 하고 검둥이는 비웃으면서 내 다리에 힘을 주었다. 한 근 정도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겠지만 할 수 없지. 저렇게 주문을 했으니 가서 먹어줘야지 하고 말하면서 울타리를 지나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보나 마나 니시가와 씨의 쇠고기를 노리러 갔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서 전에 없던 봄 기운이 피어오르며 주인의 웃음소리까지 밝게 들려왔다. 툇마루를 통해 올라가 주인 곁에 다가가 봤더니 처음 보는 손님이 와 있었다. 머리를 깨끗하게 빗어 넘기고 면으로 된 남자. 귀문호에 제대로 된 바지까지 갖춰 입은 사람으로 아주 성실한 서생처럼 생긴 남자였다. 주인의 화로 옆에는 입담배 통과 나란히 오치 도우군을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쓰여진 미즈시마 관계채 씨의 명함이 있었다. 이것으로 이 손님의 이름과 관계채 씨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오늘 찾아뵌 것은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좀 있어서입니다. 도우시는 자세를 보시며 말했다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문학과 미술을 좋아합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 전부터 낭독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요량으로 이미 제1회 낭독회는 작년 말에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시인들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동인들의 창작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혼자서 낭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할이 정해서 하는 겁니까? 역할이 정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때 중점을 둔 것은 가능한 한 이야기 속의 인물에게 동감하여 그 성격을 발휘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거기에 손짓이나 몸짓을 곁들였습니다. 대사는 되도록 그 시대 사람답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아가씨든 꼬마든 그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슨 영국 같은 것이군요. 내 의상과 무대 배경이 없을 뿐이죠. 실례지만 잘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한 것치고는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은 손님과 뱃사공 오이랑 유각에서 으뜸 가는 창녀의 이름. 여급 할멈 건반뿐이었으니까요. 주인은 오이랑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약간 씁쓸한 표정이 지었다가 여급 할멈 건번이라는 낱말에 대해 확실한 지식이 없었는지 질문을 던졌다. 여급이라는 것은 유각의 하녀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직 자세히 연구해보진 않았지만 여급은 요리집이나 유각의 하녀이고 할멈이라는 것은 창녀들을 감시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독한 사람은 당신 외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이랑은 법학사인 K군이 맡았고 저는 뱃사공이었죠. 아니 당신이 뱃사공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뱃사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도 건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말투였다. 여기까지 내용이 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